반갑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자, 뉴욕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가 1.34% 상승 마감이 됐고요. 여기는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계속 상승 흐름을 쭉 보였거든요. 장 초반에도 괜찮았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 나스닥은 장 초반에 좀 떨어졌다가 쭉 말아 올렸죠.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 추이 자체로는 일단 상승 포인트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S&P 500도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오라클의 쇼크가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이긴 한데 좀 진정되는 것 같죠? 네. 14%나 빠졌다가 그래도 경규장에서는 10% 빠졌다. 이게 진정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냥 부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르지 않고 뭐 내리지 않은 부합인데 정규장에서는 지금 1.5%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네, 전반적인 어떤 부담 요소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180불을 깨느냐 마느냐 막 이러고 180불을 어떻게 보면 지지선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현재 네 오르고 내리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근데 뭐 크게 저거 문제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요소는 그대로 작용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기술주들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이제 브로드컴이 네, 실적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내줄 것 같아서 브로드컴은 시간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좀 내렸는데 시간에서는 그래도 잘 오르고 있어요. 한 3%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또 위안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 초반 같아서는 야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장 마감은 잘 된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네. 다우지수, S&P 500 또 사상 최고다 뭐 이런 얘기고 탄광 속의 카나리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오라클 충격 때문에 네 분위기가 그지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있고 네.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해서 전망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전망도 좋아졌다. 그리고 시간에서 3%대 급등을 했다. 지금 3.4%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420불 넘겼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 실적이 180억에서 180억 2천만 달러라고 얘기했고요. 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오라클 충격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야, 우리는 실적 좋아! 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자, 브로드컴은 올 들어서 76%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 브로드컴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글, 네, 그죠? 구글. 삼성전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네 뭐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긴 한데 일단 뭐 요런 내용들이 계속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 충격 때문에 뭐 테슬라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오라클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만은 네. 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찍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나 중소형주에 이제 매도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부담 요소가 생겼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오라클 충격이 나스닥 하락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 오라클의 실적 충격이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을 억눌렀다. 이렇게 제한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은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긴 했죠. 근데
시간 외에서 지금 브로드컴은 올라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보합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뭐 다른 기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보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강보합인 것 같습니다. 살짝 떨어진 게 아니라 강보합. 그래서 아까도 지수 포인트 보셨겠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아래쪽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아마 나쁜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장에서는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오늘 살짝 눈치 보는 걸로 출발한다라면 분위기는 개선되는 쪽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런 장에서 좀 잘 나오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뭐, 시간외에서 4% 급등 뭐 나오지만 지금은, 네, 3%대. 또 살짝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있고, 한 달 사이에, 네, 이것도 봐봐야 돼요. 네, 6개월 만에 전환되었다. 외국인들이 11월 국내 주식을 13조 원 순 매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매도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 요소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자, 11월 달이 뭔 날인가? 라는 생각도 좀 있지만 특별한 건 없죠. 네, 특별한 건 없는데 11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가 좀 많아졌다라는 거.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이제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의 뭐랄까 자금 이동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많이 친 것은 맞지만 네, 주가가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11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네, 결제 기준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 주식 13조 3,700억을 순매도했다. 코스피에서 13조 4,900억을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선 1,180억 원을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유럽이 5조 7천억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지역이 3조 6천억, 아시아에 2조 7천억 등등등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뭘 가장 많이 팔았는지는 대충 아시죠? 네,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네. 제가 지난달 그거 해드렸죠. 지난달 동안에 뭘 가장 많이 팔았나. 하이닉스 거의 한 10조 팔았던 것 같은데요.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개만 팔아먹은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팔아먹은 건데,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것은 가장 많이 수익이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네. 외국인들 평단가가, 저기 10만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계속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뭐 20만원대에 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먹었고 또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온 그런 삼성전자는 좀 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쪽에는 오히려 또 매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외국인들 시각은 하이닉스 좀 위험해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리포트는 굉장히 좋아요. 뭐 앞으로 더 실적 증가한다, 앞으로 성장한다, 뭐 미국 주식에 상장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갈 때 가더라도 조정 좀 나오고 가야 되겠는데 라는 식의 의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점들도 한 번씩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먹은 거는 이제 시장을 골고루 팔아먹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 또는 어떻게 이렇게 딱 그 집중되는 형태의 매도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랠리는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조방원 쪽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대형주들을 좀 팔아먹고 코스닥으로 살짝 이동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느낌. 근데 코스닥 쪽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네. 소형 원자로입니다. 전용 공장을 내년에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자꾸 뉴스 내보내는 것은 원전 쪽의 주가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2030년 모듈 60기를 수주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국내의 첫
소형 모듈 원전 전용 공장을 세운다. 자, 중요한 거 국내에요. 국내에다가 세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2030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거 전망되는 SMR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기자재 공급 능력을 선제적으로 갖추겠다는 의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도 당장, 네, 나와라 뚝딱 하는 게 아닙니다. 소형 원자로니까 뭐 금방 나오겠지. 이건 아니고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2028년에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창원 쪽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하던데, SMR 전용 공장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간 20대의 SMR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즉, SMR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용 공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수주를 받았을 때 확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원 공장에 이런 대형 원전 생산 라인 요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창원의 경기가 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주요 지역으로 이렇게 네. 공장을 좀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대기업들이 예, 지방 이 도시에도 이렇게 공장을 좀 지어주고 하면 지방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겠죠. 안 그래도 요즘에 창원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뭐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뭐 창원에 뭐 그런 뭐랄까 활력이 좀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창원 계시는 분들 거기가 합성동인가요? 네, 예전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옛날에는 그 진해나 이런데 뭐 마산 이런데 요즘에 그거 없죠. 마진청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묶어서 지금은 이제 다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나요? 그죠? 자, 근데 진해에서 놀러 가면 어디 가냐 그러면 거기 네 합성동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잘 지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글로 놀러 간다. 네, 거기서 놀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가장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거기도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원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자, 이렇게 창원에다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네, 그쪽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네, 기대감,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의 사업 구체화에 따라서 SMR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SMR 초도 사업 가시화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 자, 얘네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SMR 말고 다른 거 할래? 그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수주가 터지고 나올 때 그때서야 공장 짓겠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약간 좀 그런 거를 후회하고 있잖아요. 왜 후회하고 있어요? HMR에 대한, HBM에 대한, 네, HMR이 뭐죠? 네, HBM에 대한, 네, 그런 수주가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공장을 많이 지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때 공장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야, 그렇게 많이 해서 뭐하냐? 너 지금 수주도 없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오히려 수혜가 되고 있는 요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회사가 돈이 많아야지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 원전 쪽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걸리긴 합니다. 이 SMR 같은 경우도 뭐 수혜는 계속 있죠. 그래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SMR 같은 경우도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쁠 일은 없어요. 네. 뭐 100만원 받을 거 50만원 받는다고 이게 나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일을 하는 거고 수주를 통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요거 불공정 계약을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기대 요소는 조금 낮춰놓고 보는 게 낫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축소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네, 계산인 거죠. 그래서 원전 쪽은 기자재라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있을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 성장을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하이닉스 때문에 엄청 열받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떤 거였죠? 하이닉스도 뭐 저거냐 막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 뭐예요? 투자 경고하는 거냐 막. 그래서 그 뉴스가 여기 있네요. 네, 개미들 부글부글 이러니까 난 국장 안 해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대형주라고 해서 투자 경고 먹으면 안 되냐? 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대형주도 당연히 뭐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비투가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네, 투자 경고를 통해서 야, 이거 좀 위험합니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뭐 특정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경고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경고 시스템이 너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형주들이 연이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다. 왜 불만이 커졌을까요? 이거는 네, 물론 투자하고는 분들도 투자 경고 때문에 주가가 더 안 가는 것 같은 거 열받을 수도 있고, 또는 네, 신용이나 이런 것들 이제 안 돼 버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질 때 방어가 안 돼서 공매도가 때려버리면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네, 투자 경고 시점에서 주가를 떨궈버리게 되면 부담 요소가 확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가지고도 손절매도 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제 열받는 거지. 왜 투자 경고하는 거냐, 짜증난다, 열받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12월 투자 경고 지정 종목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에도 엄청 많죠. 엄청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이런 거 있죠. 현대 로템, 네, SK 스퀘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종목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경고의 이야기가 커지게 되면, 아니 이런 대형주들을 무슨 투자 경고까지 하냐, 이게 작전에 들어오냐 어쩌냐, 이 투자 경고 얘기가 나온 게 작전 때문이에요. 작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네, 법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주의, 경고, 위험, 이 3단계로 해가지고 딱딱 끊어지고 거래 정지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요게, 네, 물론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규제가,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빨간 딱지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잖아요. 요 딱지가 붙어버리면 대체적으로 그냥 물량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좀 억제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규제가 좀 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보면은 투자 그렇게 빨간 딱지 붙는 거 보니까 소수거래 집중 계좌, 이거 매수 많이 들어왔다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투자 경고를 갖다 붙인다, 이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여기 있네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쏠리거나 주가가 급격히 뛰어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닉스의 불공정 거래가 이거 대형주는 작전을 못 쳐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린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대형주들이 그래서 불공정 거래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올 리는 없죠.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면 그럼 투자 경고 때리겠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 경고하는 순기능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대 아니면 2, 3천억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였는데, 요즘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올라가니까, 물론 그만큼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고 투자 경고를 이렇게 쉽게 지정하면은 조금 열받죠. 예, 열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네,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주가지수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등등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검토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진행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이 제도가 유지가 되고 또 뭐 아시죠? 네. 뭐 코스피 상승률이 흐지부지 되면 그냥 없었던 일 뭐 괜찮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요거는 할 수도 있어요. 네.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 거래가 감지가 되면은 경고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지금의 기준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좀, 네, 지금 뭐 하이닉스 요거 부글부글하지.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 때리고 들어오면은 이거 B2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매도 들어오면 이거 다 현금으로 막아야 되는데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현금 있으면 B2로 들어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이거야말로 주가 조작이라고 시세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빨간 닥지 붙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요 정도고요. 브로드컴이 시간외에서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갑자기 떨어지네요. 이거 뭐지? 어닝콜이 잘못 나왔나요?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뭐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반전됐는데요? 시간의 분위기가 지금 싹 반전이 되고 있어요. 뭔가 좀 안 좋다? 네. 왜일까요? 네. 거기서 보죠. 브로드컴이 있나요? 네. 검색은 할 수 있나요? 종목 검색. 브로드컴이라고 있나? 시간의 거래가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갑자기 떨어지네요. 분위기가 뭔가 안 좋은 게 있나 본데,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네. 뉴스가 따로 나온 게 있나요? 네. 다른 건 없죠. 지금 뭔가 지금 안 좋은 게 있는가 본데, 갑자기 4%대에서 툭 떨어졌어요.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또 보고 결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상황 보고 다시 결정을 좀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브로드컴 이야기. 아까는 좋았는데, 시황하는 사이에, 2%? 많이 빠지는데, 네. 실시간으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엔 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 때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